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아지는 금요일 오후인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조언 얻어볼게요.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나타나고 있는 오후인데요. 키워드도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질문을 먼저 갔다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이 역시 좋아지니까 외국인 사는구나 싶었던 게 딱 어제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히려 호재성 이슈를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의 하락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분위기 먼저 읽어주시죠. 일단 글로벌 증시가 잠깐 주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수급적으로 주춤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 변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각의 견해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것들의 이제 둔화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렇게 지금 확대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안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땐 오늘은 또 명분이 하나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수익 난 것을 매도할 명분이. 에코프로버티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에게 이 매도 물량이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한 주의 수급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금융 투자의 물량이 화요일, 수요일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개선이 된 부분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어제와 그제 이제 공매도가 이러한 식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급이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던 수급 그리고 그 이상의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오늘의 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주도 업종이 쉬면 그것을 좀 받쳐줄 만한 사이드 업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이었었던 것들이 뭐 엔터,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었는데 이들까지 오늘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러한 양상이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들의 수급을 그럼 정리를 하고 가면 기관 쪽에서 이번 주 들어오고 나가는 이 흐름을 공매도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외국인 쪽에서는 펀더멘털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직 뚜렷하게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긴 합니다만 이들을 계속해서만 살 수는 지금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시각의 차, 시간차 아무래도 이제 잠시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쉴 때 좀 잘 쉬어야 되거든요. 뭐 5% 올랐는데 1% 쉬면 괜찮습니다. 근데 5% 올랐는데 5% 쉰다? 이건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근데 확 잘 쉬어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깔리는 시장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적이 잘 나올 때나 저는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은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수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쉬어갈 때 좀 잘 쉬는 종목이 우리가 좀 압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희 키워드 설명을 하면서 잘 쉬는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도 차례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시선 김민기 PB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궁금한 건 PB님의 시선에서 오늘장 나오는 시장 분위기를 쉼표의 성격이 많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약간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계속 시장 동향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반도체만 계속 매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섹터가 좋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앨범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새롭게 발매되는 앨범들의 판매량이 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이동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신규 상장 종목이 좀 수급이 몰림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약간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물가 지수가 좀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해석하는 것도 의견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좀 수급이 갈 자리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줄고 현재 약간 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보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가 오늘 가장 아래쪽의 키워드, 5위 키워드가 반도체거든요. 좀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얇은 상황에서 오늘장 반도체에 나오는 특징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피비니가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성격으로 오늘장에서의 반도체를 보시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력도 측면에서 증권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고평가 논란이잖아요. 언제나 HBM 키워드를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 한쪽에서 너무 좋다고 할 때 또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시장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는 가시적으로 봤을 때 딱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하고요. 물론 일단 지금 외국인들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도 그렇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HBM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HBM 쪽도 좋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D램 시장이 계속해서 업황이 좀 회복되면서 이제 공정이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공정 관련 장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추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뭐 실적 면에서 좋아질 것이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전공정 기업들과 함께 결국에 HBM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미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 좀 불안한 시선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저는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HBM 결국 부정할 수 없는 테마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현재 메모리 3사들이 있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모두 이 HBM 캐파 증설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단 일반 D램 대비 5배 정도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HBM 시장을 그냥 둘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섹터이고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공장을 인수하면서 HBM 생산 라인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에다가 뭐 하이닉스야 뭐 10조 내년에 10조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 또 마이크론 또한 지금 제4공장을 개설하면서 HBM3E 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장비 발주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같은 HBM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보고 있으니까 HBM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피비님 알겠고 그리고 그 선순환 과정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순환매관 쪽으로 봐야 되는 이 전공정 쪽도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의 투자 매력도가 어디가 높은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투자가 된다는 건 좋은 거지만 SK 하이닉스도 10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럼 돈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일단 현금이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걱정해야 될 필요 없는지 여기 좀 점검해 주세요.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저는 HBM 시장 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그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의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시장이 사실 너무 그 규모 자체가 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수밖에 없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수익적으로 좀 회수가 빠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와야지만 시장 충격이 없을까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만큼 늘려놨는데 지금 주춤하면서 그 충격파를 주가가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쌓이는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수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한 2025년 정도에서 2026년 정도 사이, 그러니까 좀 물론 기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HBM을 좀 제외하더라도 D램 시장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서 좀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선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피비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본부장님의 시선 정리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지난 시간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 그 사이에 뭐 테스트 쪽도 움직이고 여러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 뉴스를 집어서 저희가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걸 1차적으로 순환매라고 보고 짧게 봐야 될까요? 금요일까지 시선 정리 먼저 해주신다면요. 뉴스를 봐야 되는데 그 뉴스가 순환매로 짧게 보는 것보단 조금 길게 저는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그 반도체 칩이 잘 가동이 되는지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성 유무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소켓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뭐 TSE를 지금 대장주로 뽑으면서 ISC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당분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AI 시대 뭐 이렇게 이제 이 반도체가 접목하는 이 적용되는 모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저는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운드리보다도 테스트 장비 쪽이 더 큰 수혜인가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테스트 장비 쪽을 한번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려보자면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덜 움직인 쪽은 저는 소재 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재 쪽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맞아요.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쉬어감에도 소재 쪽만 오늘 또 강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논란을 좀 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었으나 그동안의 소외를 받아서 주가가 덜 오른쪽에 지금 수급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역설적으로 이제 그러한 쪽분들을 먼저 좀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저는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볼 게 많아서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떤 기업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마침 다음 주에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여러 번 시청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도 소화할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21일 날도 여러 가지 ETF가 이종이나 이날도 그렇죠.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이 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또 애플을 또 뛰어넘을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AI 쪽이다 보니 뭐 AI는 당연히 반도체와 같이 또 성장을 하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반도체를 보실 때 매매 전략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중히 좀 짜본다라고 하면 이미 시세가 난 쪽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 하지만 시세가 덜 난 쪽, 그런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쪽, 뭐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DDR4에서 DDR5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TLB와 같은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들은 조금 길게 보는 그러한 전략을 좀 펼치면서 반도체라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시간차 공격에 우리가 대응할 만한 전략을 좀 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챙길 수 있는 분은 일단 챙길까요? 도 하나의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주 후반 정도가 돼서 짧게 본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재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 주실까요?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겠죠. 네, 챙겨야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선으로 말씀드리긴 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좋은 거는 이미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뻔한 질문이긴 하나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를 들면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기업을 저는 공략을 하시는 게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무거운 구간일까요? SK 하이닉스 역시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무겁죠. 네.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만 지금 모멘텀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어떤 AI라든지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올해 하반기에는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확률 싸움과 네. 타이밍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도체는 볼 게 많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펀더멘털 저희가 나오는 거 한국 뉴스, 미국 뉴스 저희도 랭킹5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일단 5위 키워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4위로 넘어갈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고요. 그리고 포커스 먼저 수급적인 이슈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오늘 왜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걸 단기 하루짜리로 오늘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다음 주는 예상하시는지 팁도 공유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수익이 낮췄다면 저는 챙기시는 쪽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좀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체가 유통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전체 상장 예정 주수의 한 18% 정도면 현재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고 금방 내려갈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살 게 없어서 몰렸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일단 2차전지 시장 자체는 요즘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일단 10월달 수출 데이터만 봐도 양가째 쪽 지표가 상당히 많이 꺾인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작년 4월 이후 현재 최저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여기 현재 완성차 업체들 모두 다 일단 신차 출시나 뭐 투자 일정들을 다 연기하고 판매 가이던스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방 수요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당분간은 좀 반등이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조금 더 빠질 여력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재 업체들이 리튬 재고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리튬 가격도 좀 반등이 좀 바닥을 다시고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수요 회복 데이터가 나오기 이전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에서 약간 반등의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부활하고 그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건 결국 전방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팔려야 되고 이 전방 수요가 회복이 돼야지 섹터가 좀 반등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오늘 상승은 섹터 상승에 좀 갈증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쏠림의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쪽 섹터는 당분간 저희 그런 관망이라고 의견 정리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시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 게 없어서 이쪽으로 했을 때 고개를 옆에서 제가 끄덕여 주신 거를 이렇게 흘게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봐야 될까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첫날의 흐름과 지주사의 흐름에서 오늘 에코프로와 오늘 상장한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공매도 관련 이슈라든가 다른 쪽으로 저희가 시선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내용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수급보다는 약간 이제 투기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크게 이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든 나쁜 평가를 받든 이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봐도 괜찮다라는 주의. 대신에 이제 수급이 끊길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면 저는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가장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는 언제든지 조정 시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만약 이탈이 되거나 깨져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당분간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못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나온 수급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그룹사 내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세보다 윗꼬리가 달리는 조정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자금이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섹터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가격적으로도 이제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어렵네요. 시장의 거래가 워낙 얇은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모멘텀이 없다면 이렇게나 고전하고 있는 섹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저희 3위로 넘어갈게요. 사실 저희가 3위의 키워드 자체는 자동차 딱 하나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좀 묶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오후장의 흐름을 보면은 저도 오프닝 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엔터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서 엔터 쪽으로나 어디 갈 곳이 없다라는 두 분의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고 있는 쪽으로 3위의 키워드는 좀 묶어서 볼게요. 자동차와 함께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 갈까요? 왜 많이 빠질까요? 동시에 좀 질문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먼저 의견을 좀 받아주세요. 사실 저희가 자동차가 왜 시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좀 엔터 쪽도 오늘 오후장에 많이 빠져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실적 그리고 괜찮은 평가 이 가운데 있는 종목군일 것 같아서요. 이쪽으로 돈의 흐름이 몰리지 않고 외면되고 짧은 이유 어떻게 설명받아야 될지 조금 다른 섹터기도 한데요. 좀 분위기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수 때문에 그렇죠. 네, 코스피가 지금 0.7%, 코스닥이 1.5% 빠지고 있는데 자동차 주만 혹은 엔터주만 오르는 것을 바라기에는 저는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많은 좋은 뉴스들이 나왔었던 상황, 거기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쉬었으니까 네. 다음 다음 주에 과연 수급의 연속성이 붙어줄 것이냐, 아니면 또 엔터주들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잘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 피크아웃, 피크아웃 했던. 너무 그 피크아웃 속에서도 움직이는 폭이 네. 컸으면 또 차라리 비중 조절을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하실 텐데 그게 너무 네. 작은 폭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소비 위축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조금 불확실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가격적으로 많이 메리트가 생겼기에 최근에 올라갔고 오늘 하루 쉬고 다음 주에 한두 번 정도는 더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 반면에 엔터주들은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엔터주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거의 한 달 전부터였거든요. 맞아요. 한 달 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 다 풀려 있는 상황, 3분기 역대 최대 실적들을 다 내온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분기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눈높이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그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그러니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다 보니까 다른 섹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을 사셨다면 호흡이 느리면 그렇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 엔터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주가는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적이 워낙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밀리니까 아무래도 손절을 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땐 엔터주들은 다른 섹터보다 좀 한 스텝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일단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자극적인 것에 처음에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룹 외에 새로운 걸그룹, 새로운 보이그룹들이 나오지 않는 한 또 그 그룹들이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BTS처럼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과보다 더 큰 성과가 있지 않는 이상 엔터주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전부터 계속 내리막길, 호흡이 짧게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악재의 반영 빠르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터 특히 더 지금 구간에서 움직임이 급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당장의 대응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PB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엔터 중심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좀 자동차를 느긋하게 이슈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엔터는 좀 발빠르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4사에 대해서 모두 하향 조정, 그리고 오늘장에서 기관, 외국인 많이 빼고 있거든요. 오늘장의 급락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언가 액션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일단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이 실적 선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뭐 에스파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 앨범 초동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앨범이 많이 줄었다는 게 콘서트를 하고 있다, 이거와 연결고리를 지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일까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가 많았고, 사실 중국 쪽에서 공동구매 물량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이게 앨범 공동구매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에스파 같은 경우에 거의 전작 대비 거의 3분의 1 가량의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다행히 피크아웃이라는 논리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저 당분간은 조금 웬만하면 보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그럼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조언일까요? 네, 보유자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새로운 이슈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에스파나 스트레이키즈의 물량 자체가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좀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거나 뭐 그런 식이 아니라면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엔터도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지스타 이슈에도 게임도 많이 빠지고요. 어떻게 보면 좀 말랑말랑한 쪽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뉴스가 나와야만이란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게임이 신작 이슈 여기에서도 좀 허우적대는 걸 보면 엔터도 무언가 뉴스가 나온다고 투심이 개선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비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고민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급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팁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엔터주 쪽은 당분간은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중에는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구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반응이 빠르게 나와서 엔터 중심으로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섹터 가운데 무게중심 주 이동해서 좀 답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제약바이오로 키는 잡아봤습니다.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 허가. 그러니까 테마 논리에 빠르게 움직이는 쪽, 지수가 조금은 답답하게 지지부진하다면 제약바이오의 테마성 논리가 우선하는 것처럼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대응 가능할까에 대한 팁까지 함께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시장 상황 좀 감안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이 오늘 장에 제약바이오 쪽 이슈 먼저 점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도 손이 빠릅니다. 사실 빈대 키워드도 오전에 반짝,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조금 낯선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요. 제약바이오가 제가 한 달 전쯤이면 주도주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을 것 같은데 테마 논리로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로 질문 방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볼까요? 일단 지수가 안 좋으면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뉴스 타이틀만 놓고 보면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잘 보면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이다 보니 사실 미국 FDA 쪽 승인보다는 파급력이라든지 파괴력이 조금 다소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뉴스만 보면 저 같아도 이거는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심이 순간적으로 몰릴 수는 있어요. 오늘 이 이슈로 상한가 진입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힌트를 얻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막 미국에서도 혹은 우리나라를 뭐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당뇨 치료제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처럼 엄청나게 인기를 좀 끌 수 있을 만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짧은 뉴스로 지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뉴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들만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단기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출회됐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지금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그날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네.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만 본다. 혹은 기술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AI와 제약을 하면 보로노이와 신테카바이오를 본다. 근데 요즘 공부를 해서 네.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시장 분위기와 안 맞죠. 안 맞다면 네. 저는 차라리 매수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에 파란색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아무래도 이제 주도 업종들이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픽을 받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논리로 시장 대응해야 되는지 팁까지 함께 얻어봤고요. 저희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항공주 키워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급락 그리고 인수 이야기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조금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가 급락, 성수기 여기에 대한 코멘트만 좀 짧게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비님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표면적인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투자 매력도 지금 나오는 헤드라인 키워드로 높아진 걸까요? 바닥은 다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주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시기가 다가왔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당장 비수기라고 불렸던 10월 달에 일단 인천공항 여객 수송 실적을 보면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90% 넘는 수준까지 따라왔고 일단은 엔화 환율이 좀 크게 떨어지면서 일본 노선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2배 가까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일단 연말까지 비수기 동안은 실적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다가 이제 항공유도 이제 10월에 연내 초고점 찍고 지금 현재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히나 LCC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CC 실적 모멘텀을 좀 안고 있긴 한데요. 다음번에 항공주에 대한 키워드가 또 한 번 떠오르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정리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관심이 요즘 많으실 종목이네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원픽 두산 테스나 가져왔고요. 네. 일단은 올해 실적 방어 잘했습니다. 잘했고 내년에도 일단 자율주행 테마랑도 엮여 있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무래도 내년 초에 일단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자율주행의 수혜와 함께 기존의 SOC 부분과 CIS 부분도 함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75,000원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력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와 함께 오늘장 랭킹5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